자, 연초에 대선 주자 지지율이 엄청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 이 여론조사 일부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이 반영 안 된 상태의 지지율이 11개 정도 나왔고요. 그것부터 하나씩 볼게요. 깜짝 놀랄 만한 지지율인데, 첫 번째, 이게 2021년 신년 차기 대선 조사 종합해가지고 이걸 보면요. 놀랍게도 이낙연 대표는 1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지지율 여론조사 중에. 근데 이렇게 마지막 조사일을 한번 보세요. 12월 30일, 29일, 26일, 28일, 26일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여기서 1등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게 굉장히 절망적인 지표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면론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어떤 방향성이. 내가 나름대로 분석은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윤석열을 대선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내 확장성을 사면해주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써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실제 그 이낙연 대표가 1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자동응답이에요. 기계가 물어보는 거라고. 기계가 물어보는 거는 윤석열 1위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전화 면접하는 경우는 이재명이 1위를 해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이낙연 대표한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사면론을 확 질러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나오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유심히 봐야죠. 그러니까 사면론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분명히 이 추세가 될까봐 예.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계속 뒤치어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추세가 될까봐 뭔가 반전의 카드를 좀 기획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실책이 됐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YTN으로 하나 나왔었죠. 여기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언론들이 난리 나간 윤석열 30%로 1위 했다는 여론조사예요. 물론 이것도 되게 보면은 자동응답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쪽 지지층에서는 이낙연을 떠나고 있는 추세가 지금 확연하게 보이는 건데, 물론 다 믿지는 마십시오. 조세만 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하는 말이 좀 과하게 썰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리얼미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얼미터를 기본적으로 믿지 않대. 윤석열이 30%까지 나오는데 이낙연 대표는 그 딱 반토막인 15%밖에 안 나오는 상태. 굉장히 절망적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여론조사들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을 이재명이 대체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을,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진보층 지지율을 한번 보면은 그거 말고요. 자, 우리 자료를 찾는 동안 막간을 여기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3장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진보층,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렇지. 요거예요. 진보층 지지율에 보면은 지금 노랗게 돼 있는 게 이재명이 앞선 거예요. 하얗게 돼 있는 게 이낙연 대표가 앞서 있는 거예요. 진보층 전체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수로만 봐도 진보층 내에서 이낙연 대표가 앞서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되죠. 나머지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9개입니다. 이 대체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 그럼 진보층 말고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대표가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앞섰거든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는 하얗게 돼 있는 게 이낙연 대표가 앞선 거고 노랗게 된 게 이재명 지사가 앞선 건데 상당히 비슷하게 올라와 있죠 지금. 네. 개수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1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1위 한 것, 이낙연 1위 한 것,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지고 있다가 지금 거의 반분하는 느낌으로 와 있죠. 더 중요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에요.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예전에 친문 뭐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월등히 앞섰었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이면은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하고 거의 또 반분하고 있죠. 앞선 게. 그렇게 돼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더라. 많이 올라왔네요.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왜 이렇게 됐겠냐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면론을 꺼낼 게 아니라 왜 지지율이 그게 사면론이 포함 안 된 여론조사가 더 많으니까 왜 그랬겠느냐. 민주당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번번이 지는 느낌. 다 진 건 사실 아니지만 중요 이슈에서 민주당이 계속 패하는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에게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면론 똥볼을 찼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 추세는 아까 말한 전체로 보면은 1위를 달렸던 게 이재명 지사가 전화 면접에서 다 1등이거든요. 1등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한 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낙연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가 버립니다. 저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전부 자살 꼴는 거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재명 지사가 막 엄청 잘해가지고 이게 역추월한 게 아니라 전부 자살 꼴는 거다. 근데 그 자살 꼴에 저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은 물론 이제 중간에 윤미향 의원도 있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결국은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싸움이었고 그 과정에서 설병이라거나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도와주거나 힘이 돼주려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없어요. 저도 12월까지만 해도 민주당 욕하지 맙시다 계속 그 주장만 했던 사람이에요. 연말이면 바뀔 겁니다. 근데 연말 지났거든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실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결의 정치 끝장내고 통합의 정치 가자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그 대결의 정치가 조국 장관이 대결의 정치를 한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대결의 정치를 한 겁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세요. 지금 보시면요. 진보층 지지율에서 11개 중에 9개를 이재명 지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9개는요. 차이가 엄청 커요. 이낙연 대표가 이긴 거는요. 정말 한 끗발 차이로 이기셨어요. 그다음 민주당 지지층 이거 원래 이낙연 대표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12개 중에 5개 뺏겼어요. 반분할 쳤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안에서 10개 중에 6개를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져간대요. 이 결과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코어층을 만들어내서 격차가 이기는 부분엔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놨고요. 그다음 진보층과 이 민주당 지지층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이 지금 확장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원래 한 몇십 프로 가지고 계시고 이재명 지사 막 5% 6% 이럴 때 완전히 이기고 있어놓고 이렇게 추월당하고도 그러고도 할 말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면론이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 대표는 대선 주자한테는 그 독이 든 성배 같은 느낌이라고 제가 당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당대표 안 한다고 그래서 대선에 무슨 무리가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당대표 나와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준 게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다행이라고 보고 특히나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개혁 피로감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 진짜 개 헛소리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개혁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린 국민들인데 그 정도의 엄청난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으면 국민들 손으로 이뤄냈으면 그 다음은 민주당이 뭔가 책임지고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사면이라든지 국민통합이라든지 뭐 개혁을 마무리 짓고 뭐 다시 이렇게 국민 대통합으로 나가자 이런 뻘소리를 하게 되면 그 촛불 들고 나갔던 그 국민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거기에다가 계속 엄중을 외치고 그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좀 소신 발언 좀 하면 계속 입단속을 시켰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핵폭탄은 자기가 터뜨렸어. 지금까지 그렇게 단속시키다가 사면 사태 이후로 뭐 지금 똥파리를 들어와서 이 지사가 마치 어부지리로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사는 지금 더 개혁적으로 나가서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퇴하는 이낙연 대표와 앞으로의 틈이 2배 그리고 2배속으로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여론조사 이걸 다 합치면요. 샘플이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샘플이 10,000개가 넘으면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1. 우리가 그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한 15만 개 막 하고 그러거든요. 거의 대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개 이상 여론조사를 다 합쳤더니 평균 지지율이 이재명 22.4, 윤석열 18.6, 그리고 이낙연 17.4예요. 윤석열하고 이재명 지사는 3.8%.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라고 그랬죠. 오차범위 바뀝니다. 샘플이 10,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의 차이는 5%예요.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라고.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당대표 지지율도 떨어졌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찬이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SNS에 썼어요. 지금은 선명하게 싸울 때라고.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면해 줄게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정의의 차원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먼저 가서 무릎을 꿇어. 사면해 주겠소. 그런 전략은 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게 우리는 내부에서 지금 좀 검찰개혁 때문에 힘들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뭉쳐서 계속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도 있고 약간 그렇게 예측도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읽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추세에서 벗어나 돌파를 하기 위해서 내민 카드가 사면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똥풀 차는 거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 당대표 선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낙연 대표는 당시에 국무총리 나가냐 안 나가냐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양날의 검이다. 이재명 지사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 중앙당 대표를 해버리시게 되면 중앙 정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여기서 만약에 성공해버리게 되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완전히 콘크리트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실수를 해버리게 되면 지지율의 현저한 하락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나갈 거냐 당대표를 말 거냐 정말 잘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재난지원금 코로나 문제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이슈를 이낙연 대표가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갇혀있는 사람이 코로나 문제라거나 검찰개혁 문제를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를 이낙연 대표가 다 갖고 계셨는데 그렇지. 다 갖고 있는 것도 하나도 이용 못 하신 거잖아요. 내가 방송으로 그런 날 한 적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거 먼저 질러서 이재명 지사 걸 뺏어오면 전략 성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이야기하면 자기 거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아예 토론을 못하게 막은 상태에서 선별 지원으로 갔단 말이야. 물론 거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가겠다라는 원래 그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재난지원금 선별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는 다 갖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어. 이분의 스타일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3연동까지 이어지면서 당대표 지지율 떨어져 정당 지지율 떨어져 굉장히 상당 부분 이거는 전략 수정이라든지 이게 재세팅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다 소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더 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소신에도 망하고요.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반성한다 사과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낙인 마음은. 찍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낙연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보실 때요. 그 민주당은 통상 무선 전화 면접에서 가장 좋고 그러니까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담원이 직접 묻는 거 가장 잘 나오고 유선 ARS 기기가 집전화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은 특히 리얼미터가 그런 경우죠.
유선 ARS에 강해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 리얼미터 기준 YTN하고 한 30%는 상당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30% 효과,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이 30%에 갇혀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주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나쁠 건 사실 없어요. 저쪽 주자를 완전히 못 크게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선 나올지 안 나올지인데 윤석열 자체가 대선으로 나오는 상황이 돼도 우리한테는 불리할 거 없다.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윤석열 출마 반대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KBS가 한 건데 이거 한번 봐봐요. 윤석열 대선 출마 바람직하다 33.9, 바람직하지 않다 52.1. 국민은 현명합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보면 30% 이론이죠. 과학.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30%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건 극수 문재인 정부를 엎을 수만 있다면 누구랑 상관없다고 하는 그쪽 사람들의 세력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사람들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현재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면서 윤석열이 막상 대선에 나오게 되면 먹을 욕. 야, 네가 대선 나오려고 그랬단 말이야. 요 소리가 들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33%도 진짜 윤석열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검증을 시작하면 다 돌아설 사람들이에요. 저건 너무 심하지. 저건 아니잖아. 저렇게까지 했다고? 이런 이야기 나올 게 뻔하거든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후광 효과 때문에 그냥 좀 그럴싸해 보이고 예. 사람도 풍채도 크고 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니까 지금 33%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그 검찰 옷 벗고 나오면은 진짜 글자 그대로 뻘거벗은 임금님 되는 거예요. 네, 요거에 대해서요. 김진애 의원이 페북에 정확한 분석을 딱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대선에서 윤석열과 그다음 보궐선거 보선에서 안철수, 우리가 원했던 꿈이죠. 윤석열이 나가고 안철수가 나가고 하는 게 얘네들 언론에서 죽어라고 띄우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신기루인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직 내려놓고 출마하는 즉시 사라지는 신기루고 안철수는 토론 1회면 일거에 사라지는 신기루고 결국 윤석열과 안철수는 신기루 같은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분석을 해놨는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답답해 미치는 거죠. 자기네 주자들은 지지율이 안 오르는데 말하자면 윤석열 다음 주자들이 지지율 높은 사람들이요 안철수하고 홍준표예요. 둘 다 국민의 짐이 아니에요 또. 이런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정세균 총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론조사가 일부 있었다 대선. 그런데 언론기관에다가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랑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그런 데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냐. 그러면서 나를 빼달라. 나는 현직 총리면서 코로나 대응해야 되는 공무원이다. 윤석열도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석열은 지금 일종의 이제 즐기는 상태인 것 같죠. 몇 번은 대검찰청에서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하더니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기관들이 윤석열을 일제히 만약에 집어넣고는 있지만 만약에 윤석열을 한꺼번에 빼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빼.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 지시만큼 안철수나 홍준표한테 붙는 것도 아니야. 그건 또 아니지. 아니 이거는 사실 친검찰 언론들이 지금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네, 지금 네. 어화둥둥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윤석열이 지금 징계위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어 있는 마당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걸 빼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넣어달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옆구리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위법한 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소극적 부작위 행위 자체가 위법한 건데 이게 중립의무 위반 행위여서 이거 처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대로 공직자가 퇴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선 여론조사에 나가버리게 되면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굴절돼가지고 왜곡이 돼버립니다. 그 왜곡이 돼버리면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겠냐? 우리한테 유리하죠.
정확한 대선 주자군이 있는 우리 쪽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뭐 윤석열이 우리는 이런 걸로 계속 욕하는 거고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안 빼달라고 안 해 이렇게 하는 거고 윤석열은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혀 뭐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성은 정말 아주 개망난에 가까운 거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를 안 해 지금까지. 눈싸움 검사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개인의 문제 이런 인격을 가진 자가 대통령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은 지지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불리할 게 없다. 실제로 그래. 대선이 지금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타는 거는 국민의힘이죠. 네. 그 윤석열은 일단 출마하는 순간 약점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재밌는 이야기 지지율 떨어질 많아요. 거예요. 그때 우리 특집 방송 해야 됩니다. 특집 방송. 네.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기쁘다 구주 오션. 건당 한 건씩만 2시간 잡아도 한 일주일치는 그냥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장모님 건이야. 그때 커피 한 잔씩 쫙 돌려가면서 막 책상도 동서가구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죠.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